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공식인증 영업직원 김지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18D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차량인데 파이토닉 블루입니다. 상당히 색감 있는 컬러고 이 디자인에 잘 어울리는 그런 차량으로 느껴집니다. 앞쪽부터 해서 한번 보시게 될 텐데 현재 보시는 차는 럭셔리입니다. 이 액티브 투어러라는 차는 범퍼가 좀 상단으로 길게 돼 있어서 절개 라인이 위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후드와 구분점이 위에 있고요. 키드니 그릴 위쪽으로 해가지고 범퍼에 절개 라인이 있다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 좀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형으로 오면서 키드니 그릴이 넓어졌고 커졌는데 굉장히 좀 웅장한 느낌이 들고 전 세대의 약간 7 시리즈랑도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봤을 때 확실히 존재감이 좀 커졌고요. 헤드라이트의 데일라이트 라인도 L자형으로 상당히 멋있고 고급스러움을 좀 느껴지게 하는데 럭셔리 트림에 잘 맞는 것 같아요. 키드니 그릴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규모도 커졌지만요, 이 가운데에 이렇게 패널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 차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밑에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 창살은 약간 유광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소재가 좀 살짝 다르죠. 겉에는 좀 반짝반짝 빛나고 내부는 살짝 매트합니다. 그리고 그릴 안에는 플랩도 장착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약간 가로 형상으로 되어 있고 범퍼 쪽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라인들이 과거 7 시리즈의 DP 디자인과 좀 약간 어울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LED 헤드라이트를 적용하고 있고 데일라이트가 L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되게 입체적이고 멋집니다. 근데 단순히 멋진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헤드라이트는 안쪽에 코너링 램프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최신형의 헤드라이트입니다. 성능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 세대 액티브 투어러에 비해서 아주 큰 발전을 이룬 것이 이 헤드라이트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퍼 쪽에도 이렇게 옆쪽에 마감이 되어 있는데 과거 7 시리즈의 DP 디자인과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이 럭셔리에는 몇 해가 또 이렇게 실버로서 마감이 좀 되고요. 앞쪽 측면에서 딱 봤을 때 새로운 디자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세련되고 멋진 느낌인데 확실히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이 바뀌고 앞에 키드니 커지다 보니까요, 이 차 자체가 좀 고급스럽게 럭셔리 트림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륜 기반의 차량이다 보니까 앞쪽 후드가 길지 않게 되어 있고요. 앞쪽 윈드스크린은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가 크게 되면요, 운전자가 시야를 상당히 좀 좋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드가 짧고 이 휠 자체는 17인치인데 적절히 좀 잘 조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폭이 좀 넓진 않습니다. 205에 6017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M 스포츠 패키지는 18인치가 들어갑니다. 일반 어드밴티지와 럭셔리는 17인치가 들어갑니다. 럭셔리 이렇게 봐주시면 윈도우 주변 테두리 전부 다 크롬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요, 이 유리가 작게 쿼터 글라스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 미러는 차량의 차체에 부착되는 방식으로 아주 수려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카메라까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서라운드 뷰가 들어간 차라는 그 내용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B필러 쪽은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스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이고, 뒤쪽은 호프마스트 킹크 디자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뒤쪽 2열 탑승객에 대한 개방감을 충분하게 살려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웹캐치는 최신 신형 타입의 매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열게 되고요. 겉면에 컴포트 액세스가 적용이 됩니다. 안쪽으로 완전히 매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기 역학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레트로 느낌도 좀 나고요. 옆쪽 측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액티브 투어러는 이제 위쪽에 루프렉이 별도로 없습니다. 뭔가 차 자체가 MPV의 멀티플 그런 차량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성격을 가집니다. 세단보다는 좀 높지만 SUV보다는 낮고 다양한 기능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실용적인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 전체적으로 길지가 않으면서도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것이 액티브 투어러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뒤쪽의 디자인이 아주 세련되게 잘 바뀌어서 이 신모델에 걸맞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뒤쪽에 스포일러를 봐주시게 되면 상당히 크면서도 각도가 과감합니다. 이렇게 위쪽에서 딱 봤을 때 엄청나게 넓고, 옆쪽으로 나오는 이 테일 랩 부분 자체가요, 이 유리와 좀 연결이 돼 있어서
깔끔한 느낌으로 블랙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각도를 한번 봐주시면 되게 유리가 과감하게 누워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테일 램프는 최신 유행에 걸맞는 블랙 베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랙 베젤의 면발광 타입을 적용을 하는데 BMW의 최근 출시된 차들은 이렇게 면발광이 넓으면서도 옆쪽에 좀 디자인을 주고 있어요. 뒤에서 봤을 때는 한 줄로서 좀 깔끔하게 약간 L자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옆면 느낌이 상당히 좀 최신형에 걸맞는 그런 신선한 느낌으로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이렇게 세틴 실버로서 럭셔리 트림에 걸맞는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드밴티지도 적용이 되는데 럭셔리에는 가운데 부분까지 이렇게 한 줄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딱 뒤에서 봤을 때요, 색상과 밑에 하단에 좀 고급스러운 마감이 들어가서 범퍼가 좀 심심하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 최근 액티브 투어러의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아주 세련되고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갖습니다. 일단 테일 램프가 너무도 예쁘다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고, 과거엔 레터링이 없었는데 이제 레터링이 부착이 됩니다. 우측에 이렇게 218D라고 있고요. 218D 디젤과 220i 가솔린이 나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전동식으로 열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가 위에 그 스크린을 이렇게 줄을 좀 제거해 놨는데요. 제가 물건들을 좀 빼가지고 이 뒤쪽의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줄은요, 이렇게 도어에다 이렇게 걸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일게이트에다 걸게 되면은 자동으로 위까지 이렇게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닫히면 덮어주는 형태가 되는데요. 사실 이건 제거하고 다니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오히려 공간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제거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하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파티션으로 돼 있어서 하나처럼 딱 보이는데 여기 손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죠. 한번 접게 되면요, 하단에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쪽 공간을 활용하시면서 밑에까지 넣고자 할 때 사용하실 수 있고, 완전히 들어 올리게 되면 2열 시트 백 부분에 딱 고정이 되는 형태로 이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단에 얼마나 깊은 짐을 실을 수 있는지 이 영상으로나마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깊죠? 템퍼러리 타이어 같은 그런 요소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 부분이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짐들은 밑에다 수납하시는 것도 장점입니다. 2열 시트가 지금은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좀 많이 눕혀져 있는데 이걸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2열 시트 아래쪽에서 줄을 당기게 되면 이렇게 시트가 완전히 접히기도 하고 등받이 각도를 더 세울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완전히 눕혔던 거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세울 수도 있고 2단계로 조금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조금만 세워놓고 한번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 아까보다 확실히 좀 등받이가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측에 완전히 눕혔을 때랑 살짝 올렸을 때 등받이 각도의 차이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우측도 한번 세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세웠을 때 2열 공간은 약간 등받이가 편하진 않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은 탈 수 있는 상태지만 제일 핵심은 이 트렁크 공간이 훨씬 넓어집니다. 짐을 실을 때 위쪽까지 완전하게 쌓아서 깊게 이 위쪽까지 넓게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 이 스크린을 좀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제거가 됩니다. 당겨서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트렁크 공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차가 큰 차는 아닌데도 이렇게 큰 공간이 생깁니다. 저쪽 공간을 보시게 되면 이 시트가 완전히 눕혔을 때랑 세웠을 때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실용성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차이 납니다. 지금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2열에 사람이 좀 타서 이동은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장거리 갈 땐 불편할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좀 앉아서 가면서 많은 짐을 싣고자 할 때 이 정도 등받이까지는 세워볼 수 있는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등받이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다 눕히고 짐을 완전히 많이 실으는 최대 수납으로 가고자 할 때는 시트를 아예 이와 같이 폴딩 하시면 됩니다. 차박도 가능할 만큼 상당히 큰 공간을 확보하는데, 위쪽 공간까지 사용하시게 되면 아주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깊게 적재할 수 있습니다. 옆에 구조물도 깔끔하죠. 액티브 투어러의 2열 공간의 실용성은 어떤 차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등받이를 세웠을 때는 2단계로 세웠던 거고요. 이제 완전하게 세우는 그 각도입니다. 이렇게 폴딩했다 세우게 되면 최대 각도로 세워지는데, 이때는 사람이 앉기에는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트렁크 공간 봐주시면 이제는 짐을 안쪽까지 박스를 만약에 싸든다 그러면 완전히 다 쌓아서 올릴 수 있을 만큼 수직의 등받이 각도가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이 앉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뭐 앞으로 굽혀지겠죠.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봐주시고 시트를 이제 뒤로 눕혀서 사람이 앉기에 가장 좋은 거주성 측면의 포지션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편안하게 앉을 수 있으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러기지 스크린을 설치하고 마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끼우고 이렇게 테일게이트에 다시 고리를 연결해 주기만 하면 설치는 다시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동 트렁크 닫고 이제 안쪽 공간도 한번 같이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버튼에 왼쪽 버튼 누르면 닫히게 됩니다. 자, 실내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2열 공간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어 트림도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어 트림 보시게 되면 신형에 걸맞는 좀 깔끔한 느낌이 있죠. 위쪽과 가운데 부분 소재가 좀 다른 점 보실 수 있어요. 여긴 가죽이고요. 전부 다 인조 가죽이긴 합니다만 좀 더 스티치를 더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고 수납 공간도 아주 좋습니다.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커 커버에 대한 느낌이나 옆에 소재들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2열 공간인데요. 다리 공간하고 시트 크기 한번 봐주십시오. 이 차가 큰 차가 아니다 보니까 다리 공간이 자칫하면 좀 좁을 수 있어요. 근데 봐주시게 되면 가운데 턱 부분에도 되게 많은 신경을 써서 다리가 관통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차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요소고요. 시트 같은 경우도 동급 어떤 차보다 넓게 좌판부를 크게 디자인을 하였고 이 시트 자체가요 기존에 있었던 액티브 투어러보다 상당히 좀 커진 시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대에서 가졌던 단점을 보완했고요. 소재도 이렇게 타공을 하고 있어서 이 차량에는 어떤 그 통풍 시트의 기능은 없어요. 근데 몸에 열이 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돼 있고 아이스픽스까지 돼 있습니다. 아이스픽스는 뒤쪽의 공간과 앞에 동반석 시트까지 설치가 되어서 총 3개가 설치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상당히 넓고요. 이 실내는 밝은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넓은 공간 한번 봐주시고 1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공간인데요. 2열과 다르게 이제 위쪽 소재가 일부 좀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도어 트림의 상단부까지 좀 더 말캉한 약간 가죽의 소재를 쓰고 있고 스티치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손잡이도 마찬가지고요. 수납 공간도 그대로 있습니다. 버튼들 아주 깔끔하게 정돈했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우드 트림이 들어가는데요. 무광으로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버튼들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버튼은 살짝 플라스틱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쿼터 글라스 들어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1열 시트 한번 봐주십시오. 와, 진짜 이 액티브 시트가 들어가고 최근에는 이렇게 스포츠 시트 타입으로 바뀌어가지고 옆쪽에 엉덩이를 지지해주는 옆에 지지대 부분과 앞에 익스텐션 시트,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요소들, 그리고 옆쪽에 사이드 볼스터까지 굉장히 크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어깨 숄더까지 잡아주게 되는데 앉았을 때 몸이 밀착이 되고 옆에서 지지해주는 이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숄더 부분의 디자인 요소까지 한번 잘 봐주시면 상당한 좀 메리트가 있는 시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안에 디자인도 좀 되게 차량의 그 컨셉에 걸맞게 예쁜 느낌이 있고요. 귀여워요. 옆에 사이드 볼스터가 정말 큽니다. 앞에도 마찬가지로 타공이 돼 있어서 잘 바람이 통할 것 같아요. 시트는 과거에 비해서 아주 좋아졌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의 또 매우 큰 장점, 이 동반석 시트예요. 흔히 조수석 시트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들춰보면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안쪽에요. 이렇게 고리가 있죠. 아이소픽스가 앞에 시트에도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부득이 카시트를 앞에 설치해야 될 때도 이쪽 동반석 시트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바로바로 케어하실 수 있는 그런 요소까지 갖추고 있고 이 운전석과 동반석 사이에는 이 중간에 센터 에어백이 있어요. 그래서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양쪽에 추돌을 막아주게 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 소재들이 연결되는 요소들 한번 봐주시면 BMW가 상당히 잘하는 요소가 이런 요소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요소, 그리고 앞에는 커브 디스플레이, 그리고 밑으로 해서 연결되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정말 아주 깔끔하고 멋지네요. 위쪽 대시보드도 가죽 소재고요. 컨비니어 타입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안에
이렇게 봐주시면 살짝 돌출돼 있죠. 나오는 거 정보도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표현해 주는데 선명함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OS 8 버전 들어가면서 UI도 아주 고급스럽게 되었고 다양한 정보를 좀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매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되는 디스플레이도 다 수동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센터 스피커 커버 부분인데 멋지게 잘 돼 있고요. 동반석 쪽까지 이렇게 스티치가 쫙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액티브 투어러 그리고 X1 이 동일한 대시보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좀 되게 신기해요. 일단은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액정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오히려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크기가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운전자의 시야에 잘 맞습니다. 딱 필요한 정보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불편하게 거슬리지도 않고요. 이 스티어링 휠 사이로 보여주는 이런 왜곡 요소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신형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에요. M 스포츠 패키지는 이보다 살짝 작고 더 두껍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도 아주 만족도가 좋고요. 두께감도 좋고 디자인이 역시 신형에 걸맞네요. 반자율 주행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버튼 그리고 우측에 설정과 인포테인먼트 버튼입니다. 과거에는 이쪽에 이제 그 스티어링 휠 열선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기판 한번 봐주시면 OS 8 버전. 야, 역시 신형은 신형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 우측에서 레이아웃이나 컨텐츠를 다 바꿀 수 있어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표현을 하게 되고 운전자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각도 이런 디자인으로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컨텐츠도 바꾸고 레이아웃도 바꿔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레이아웃까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신형 플랫폼 OS 8 버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에어벤트가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좀 돼 있고요. 그 위쪽으로 해서 약간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데 디스플레이가 돌출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연결되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위쪽에 이 에어벤트가 하나로 가득 차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좀 시원해 보입니다. 그리고 쿼터 글라스가 동반석과 운전석 쪽에 딱 있는데 이 왜곡을 없애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쿼터 글라스를 정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자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대각 라인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앞쪽에 휴대폰 무선 충전과 NFC 통신하는 패드도 돼 있고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바까지 돼 있습니다. 컵홀더 양쪽에 2개 다 있고요. 현재 이렇게 카드키까지 제공되는 최신형 차량입니다. 이렇게 컵홀더를 활용하시면서 기어 노브가 없는 신형 플랫폼이다 보니까요. 운전자가 정말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휴대폰을 놨을 때도 어떤 메시지가 올 때나 이럴 때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거는 BMW 정품 블랙박스고요. 기어 노브 쪽 한번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최신형 플랫폼이죠. 위쪽에 토글식으로 되어 있는 기어 그리고 바로 앞에 엔진 스타트 버튼 서라운드 뷰 주차 지원 시스템 바로 눌러가지고 보시게 되면 화질도 너무 좋고요. 원하시는 각도로 다 돌려서 볼 수 있고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버튼도 있지만 자동으로 주차하는 기능도 있고 어시스트 뷰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운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미숙하신 분들께도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60도 다 돌려서 볼 수도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또 특히나 이번 액티브 투어러는 그 자동 주차가 전면 주차, 측면 주차, 후방 주차까지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어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비상 깜빡이를 켜는 시그널 버튼, 그 밑에는 오디오의 볼륨이나 전원 버튼 다 한 손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소리도 조정하고 앞뒤로 음악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이 토글 스위치가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P 버튼이 없어요. 이렇게 넣고 P 버튼은 주차 브레이크 버튼을 누르면 자동입니다. 오토홀드도 지원하고 그리고 마이 모드를 통해서 주행 모드도 바꾸고 주행 차량에 대한 설정까지 다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행 설정을 바꾸는 버튼이 여기 있고요. 마이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퍼스널 스포츠 이피션트로 바뀌게 되는데 차량의 컨셉이 다 바뀝니다. 앰비언트 색상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싹 바뀌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활용하실 수 있고요. 모드에 따라 가지고 차량이 받아들이는 요소들도 상당한 차이점으로 느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퍼스널이 과거에 약간의 일반적인 모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버튼을 살짝 누르게 되면 옆으로 해가지고 열리는
작은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 운전자 쪽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약간 플로팅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하단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시는 게 최신 차량들의 트렌드인데, 큰 짐을 넣을 수 있어서 좀 활용하시기 좋고요. 동반석 쪽에서 바라보면은 약간 가려져 있는 형상입니다. 이런 요소들 한번 봐주시고, 또 이제 내부 한번 보시게 될 텐데, 룸밀러도 테두리가 아주 없는 얇은 타입이에요. 심리스 타입인데 세련된 느낌이고 왜곡 없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버튼들 봐주시면 다 터치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조명 설정도 한번 눌렀을 때 실내 조명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뒤쪽까지 다 설정이 돼요. 그리고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트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S 8 버전의 이런 UI는 약간 휴대폰의 처음 화면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모든 것들이 아이콘화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설정이 가능하고 시트에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을 합니다. 이 시트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사용해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 차량에는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은 드라이브 레코더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통해서 사고 전후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고 상황에 대한 영상을 저장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장하게 되는 전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요.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욱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